안녕하세요. 저는 쿠팡의 코어 서빙 플랫폼 팀에서 TL로서 일하고 있는 고기라고 합니다. 저희는 쿠팡의 코어 서빙 플랫폼이 수많은 리트래픽들을 처리하면서 낮은 레이턴시와 하이 어베일러빌리티라는 목표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설명하는 세션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저희 코어 서빙 플랫폼이 쿠팡 내에서의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팀 소개에 앞서 저희가 갖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의 그림과 같이 쿠팡은 2018년도와 비교해서 4배 이상 성장한 회사입니다. 매 분기별 성장세가 가파르고 그만큼 유입되는 트래픽도 점진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또 고객들을 만족시키기 위한 로켓 배송, 프레시 등 다양한 비즈니스들이 존재하고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또 이커머스 데이터, 비즈니스 로직은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특히나 쿠팡은 다른 이커머스와 달리 상품을 구입해서 직배송하는 형태로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이를 로켓 배송, 로켓 프레시라는 빠른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다양한 데이터를 MSA 형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위에 보신 것과 같이 각 마이크로 서비스별로 데이터의 성격이 다릅니다. 이미지와 타이틀은 카탈로그에서, 가격은 프라이싱 베네핏 팀에서, 도착 보장 메시지는 풀필먼트 팀에서, 리뷰 데이터는 리뷰 도메인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데이터들은 개인화되어 있으며 실시간으로 변합니다. 예를 들면 특정 앱C에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면 해당 앱C를 닫아야 하고 해당 앱C에 있는 모든 상품의 재고 정보와 도착 보장 메시지가 실시간으로 변경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데이터를 각 고객 페이지에 호출해야 한다고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아마 각 커스터머 페이지에서 호출하는 각각의 백엔드 시스템이 굉장히 고가용성이어야 하고 공통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비즈니스 로직들은 여기저기 중복 코드로 남게 될 것입니다. 모든 페이지에서 공통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데이터와 비즈니스 로직을 처리해야 하는 마이크로 서비스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쿠팡에는 의도적으로 싱글 포인트 오브 페일리어로 만든 마이크로 서비스가 존재합니다. 코어 서빙 레이어입니다. 고객에게 일어나는 대부분의 이벤트는 리드이고 해당 리드 데이터를 모든 페이지에서 사용되어야 하는 공통의 비즈니스 로직 그리고 데이터를 제공하는 레이어입니다. 이 레이어는 쿠팡의 모든 페이지에 데이터를 서빙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목표가 존재합니다. 첫째, 장애 없이 99.99%라는 높은 가용성을 제공하는 것이고 만약 장애 발생 시에도 최소한 리커버리 시간 내에 복구되어야 합니다. 둘째, 높은 리드 트래픽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이 트루풋과 로우 레이턴시로 데이터를 서빙해야 합니다. 셋째, 여러 도메인 데이터를 모아서 제공하며 실시간으로 변경이 많기 때문에 데이터의 일관성, 최신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쿠팡 코어 서빙 플랫폼은 모든 페이지에 고가용성, 로우 레이턴시의 데이터를 서빙하는 것이 목표인 팀입니다. 그러면 코어 서빙 레이어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모든 페이지에서 호출할 수 있게끔 하나의 마이크로 서비스가 다음과 같이 떠 있습니다. 이 마이크로 서비스는 모든 페이지에 필요한 데이터와 비즈니스 로직을 서빙합니다. 코어 서빙 레이어가 각각의 도메인을 어웨어하기보다는 각각의 도메인이 데이터가 변경될 때마다 큐에 보내고 해당 데이터를 NoSQL 스토리지에 저장합니다. 하나의 상품 정보가 있다면 각각의 필드가 다른 도메인에 의해 채워지는 것이죠. 하나의 비정교화된 커다란 테이블에 저장하는 것이죠. 위의 그림과 같이 카탈로그 팀에서는 이미지와 타이틀 정보를 채우고 프라이싱 팀은 프라이스를, 풀필먼트 팀은 스톡을, 리뷰 팀은 리뷰 관련된 정보를, 베네핏 팀은 프로모션 관련된 정보를 채웁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리드 트루풋 때문입니다. NoSQL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함으로써 트랜잭션 없이 언젠가는 반영되는 Eventual Consistency 모델을 사용하면서 한 번의 리드로 모든 도메인의 데이터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Unified Data Storage를 통하여
여러 도메인으로 나가는 I/O를 많이 줄일 수 있고 또 커먼 스토리지로 높은 트루풋을 낼 수 있었지만 더 많은 리드 트래픽을 처리하기 위해서 캐시 레이어가 필요했습니다. 커먼 스토리지는 퍼시스턴트 스토어 성격이 강하다면 캐시 레이어는 이런 부분을 신경 쓰지 않고 높은 트루풋, 작은 레이턴시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고성능 캐시 레이어를 통해 커먼 스토리지 레이어보다 10배 높은 트루풋과 3분의 1 작은 레이턴시로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캐시 레이어를 쓰면 트루풋이 늘어나고 레이턴시가 줄지만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스토리지에 반영된 데이터가 캐시에 반영되지 않아 캐시에 있는 과거 데이터로 서빙되는 현상입니다. 타 도메인에서 가격을 변경하여 스토리지에 저장됐는데 캐시에는 반영되지 않는 것이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캐시 인밸리데이션 로직이 존재합니다. 데이터가 변경될 때마다 해당 데이터들은 노티피케이션 큐에 보내지고 이 시그널들을 사용해 캐시에 있는 데이터들을 최신 데이터로 교체하는 것이죠. 이러한 메커니즘을 통해 커먼 서빙 레이어에서 제공되는 99.99%의 데이터는 스토리지와 일치하는 최신의 데이터로 서빙이 됩니다. 리드 트루 캐시는 높은 트루풋과 낮은 레이턴시를 보장해 줍니다. 분 단위로 캐시 인밸리데이션을 통해 99.99%의 데이터는 최신 데이터로 서빙됩니다. 하지만 가격, 배송 장소, 재고와 같이 초단위로 변경되어야 하는 데이터들은 어떻게 처리할까요? 이커머스에서는 가격 할인 정보, 재고와 같이 매우 중요한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변합니다. 가격이나 할인 정보가 바뀐 후에 이전 정보를 고객에게 보여주거나 판매가 된다면 고객 경험도 나빠질 수 있고 회사에게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쿠팡은 로켓 배송 상품은 실제로 배송을 하기 때문에 각 지역별 재고와 배송 처리 능력에 따라 상품의 배송 시간을 바꿔야 할 수도 있고 품절을 시켜야 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리얼타임 데이터 스트리밍을 도입한 이유입니다. 리얼타임 데이터 스트리밍은 다른 마이크로 서비스에서 변경된 데이터를 큐에서 읽고 별도의 캐시에 바로 씁니다. 커먼 서빙 레이어는 캐시와 리얼타임 캐시를 동시에 읽고 보다 최신 데이터가 있는 경우 해당 데이터로 서빙할 수 있게끔 설계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이 트루풋, 로우 레이턴시, 최신의 데이터들을 서빙하기 위한 전략들을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빠졌습니다. 바로 가용성입니다. 가용성이란 어떠한 상황에도 고객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장애를 최소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리얼타임 캐시에 장애 나는 경우 고객 페이지가 다운되는 것보다 실시간 데이터가 반영되지 않는 페이지를 보여주는 것이 고객 경험상 더 좋은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코어 서빙 레이어는 모든 I/O가 일어나는 곳에 장애 발생 시 해당 장애를 아이솔레이션 시켜 캐스케이딩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코어 서빙 레이어는 서킷 브레이커라는 기술을 통해 해당 컴포넌트의 장애를 고립시키고 필요시 수동으로 해당 컴포넌트로 가는 I/O들을 끌 수 있게끔 설계되어 있습니다. 가용성 개념에서 다뤄야 할 또 다른 한 가지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CSP입니다. 이 용어는 Critical Serving Path의 약자입니다. 쿠팡에는 굉장히 많은 페이지들이 존재합니다. 그중 고객 경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페이지들이 있습니다. 바로 홈, 검색, 주문 페이지와 같이 주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페이지입니다. 이러한 페이지 중 하나라도 내려간다면 고객 경험은 크게 무너질 것입니다. 이렇게 고객 경험과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페이지만을 위한 클러스터가 따로 존재합니다. 이를 CSP 클러스터, 그리고 그 외의 페이지를 위한 클러스터를 NCSP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분리한 이유는 뭘까요? 서로의 독립적인 클러스터는 서로에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NCSP의 캐시의 노드가 문제가 생겨도 이를 CSP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죠. 또 CSP 클러스터에 문제가 생기면 배포 없이
동적으로 CSP에 해당하는 모든 페이지가 NCSP 클러스터를 바라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쿠팡에서 코어 서빙 플랫폼이 로우 레이턴시, 하이 트루풋, 그리고 높은 가용성을 위한 노력들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장점은 굉장히 다양한 도메인에 필요합니다. 아까 언급했었던 상품 정보뿐만 아니라 고객의 주문 정보를 제공하는 오더 도메인, 이츠의 정보를 저장하는 이츠 도메인, 고객의 정보를 제공하는 멤버 도메인은 상품 정보와 마찬가지로 고가용성과 낮은 레이턴시가 요구됩니다. 만약 각각 도메인이 구조는 같지만 다른 코드 베이스로 동작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아마 앞서 말한 전략을 수행하기 위한 핵심 로직들을 위한 중복 코드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관리가 어려워질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코어 서빙 레이어를 쉽게 만들기 위해 코어 서빙 템플릿을 만들었습니다. 코어 서빙 템플릿은 기본적으로 핵심 로직을 공유하고 컨피그레이션에 의해 동작이 변경되는 Configuration as Code를 지향합니다. 바라봐야 하는 커먼 스토리지의 주소, 캐시의 주소, 리얼타임 캐시의 주소와 추가적으로 컨피그레이션만 변경하면 새로운 도메인의 코어 서빙 레이어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코어 서빙 플랫폼 팀 키라고 합니다. 쿠팡에서 코어 서빙 플랫폼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시스템 구조는 어떻게 이루어졌고 왜 그런 구조를 만들게 되었는지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이러한 코어 서빙 플랫폼을 기반으로 운영하면서 저희 팀이 지금껏 경험한 기술적 어려움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 등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겪었던 기술적 어려움들은 크게 어베일러빌리티 측면과 스루풋 측면이 있었습니다. 어베일러빌리티 측면에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인한 문제가 있었고, 스루풋 측면에는 서버의 처리량을 넘어서는 급격한 사용자 유입으로 인한 문제 등이 있었습니다. 어베일러빌리티 중에서 영향도가 가장 큰 부분은 캐시 레이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희는 높은 스루풋 처리와 실시간 데이터 반영을 위해 2개의 캐시 클러스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트래픽이 많은 만큼 캐시 클러스터의 크기도 60대에서 100대의 노드로 구성되어 있고 분당 억대의 트래픽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트래픽 중에서 캐시와 데이터 스토리지의 처리량을 비교해보면 95% 이상의 트래픽을 캐시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캐시 클러스터의 의존도가 높은 만큼 캐시 클러스터의 어베일러빌리티가 전체 플랫폼 어베일러빌리티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개별 노드들이 다운되는 것은 흔한 현상입니다. 쿠팡은 클라우드 환경을 사용하고 있는데 캐시 클러스터의 크기가 크다 보니 개별 노드가 다운되는 현상을 자주 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언더라인 호스트의 문제로 여러 개의 노드들이 동시에 다운되는 현상도 발생합니다. 짧게는 1분, 길게는 5에서 10분 동안 시스템이 불안정해지는 현상을 자주 겪었고, 저희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더라도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좀 더 로버스트한 해결책이 필요했습니다. 일부 노드의 다운으로 인한 문제는 전체 트래픽 중 일부만의 문제이므로 서킷 브레이커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캐시 클러스터는 빠르게 실패 노드를 찾아서 클러스터 토폴로지를 변경해 주지만 이러한 복구 작업에도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고 그 시간 동안 처리되지 못한 리퀘스트들은 타임아웃을 일으키거나 내부 큐에 쌓이게 되고 이로 인해 애플리케이션은 언스테이블해집니다. 또한 클러스터 토폴로지 변경이 실제 사용되는 TCP 커넥션과 일치하지 않아서 다운된 노드로 트래픽이 계속 들어가는 현상이 발생할 때도 있었습니다. 시스템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다운된 노드로 가는 트래픽을 좀 더 빠르게 배제할 수 있는 해결책이 필요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캐시 클러스터가 제공해주는 토폴로지 리프레시 뿐만 아니라 추가로 우리가 사용하는 TCP 커넥션들이 응답이 빠르게 오는지 감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캐시 레이어의 응답 속도는 수미리 정도여서 1초 동안 응답이 없는 커넥션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자동으로 클로즈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를 통해 노드 페일을 찾는 속도가 획기적으로 빨라졌고 안정성도 높아졌습니다. 높은 트래픽은 다운된 노드가 캐시 클러스터로 다시 리커버리하는 과정에도 문제를 일으켰는데요. 다운된 노드가 다시 뜨면 풀싱크 과정을 거쳐서 클러스터로 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이때 클러스터의 마스터 노드는 풀싱크 과정 중에 들어오는 라이트 커맨드들을 버퍼에 저장하게 되는데 캐시로 들어오는 높은 트래픽은 버퍼보다 더 많은 라이트 커맨드를 발생시키고 이런 풀싱크 및 리커버리 과정을 계속 실패하게 만들었습니다. 단기적인 해결책으로 캐시 인밸리데이션을 포즈하는 기능을 만들어서 5분에서 10분 동안 캐시 인밸리데이션을 끄고 리커버리 과정을 처리하거나 혹은 어쩔 수 없이 클러스터 전체를 새로 만들어 교체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는 운영에 부담을 주었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했습니다. 우리는 풀싱크 과정 동안 라이트 커맨드 수와 사이즈를 예상하여 적정한 버퍼 사이즈를 찾으려고 하였습니다. 예측치에 따라 버퍼 사이즈를 주고 여러 번 테스트를 하였지만 이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매번 풀싱크 과정에서 우리가 예상한 라이트 커맨드보다 더 많은 라이트 커맨드가 발생한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예상보다 많은 라이트는 풀싱크 과정에서 새로 뜬 리플리카들이 empty 데이터셋으로 데이터를 서빙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 현상이 캐시 클러스터에 데이터가 없다고 인식시켜 라이트 커맨드를 급격히 증가시켰습니다. 이 부분의 신환고리를 끊기 위해 리플리카의 데이터 사이즈나 상태 정보를 이용하여 정상적으로 서빙할 수 있는 리플리카가 아니면 트래픽이 들어가는 것을 차단하도록 처리하였고 이를 통해 급격한 라이트 커맨드 증가를 제거하였고 풀싱크 실패 과정을 해결하였습니다. 캐시 클러스터에 이러한 커스터마이제이션을 적용하기 전과 후를 비교해 보았는데 먼저 테스트 서버 환경은 60대의 캐시 클러스터를 생성하고 하루 중 피크 트래픽의 리퀘스트를 보내도록 만들었고 페일러 조건은 가혹한 조건으로 약 20%의 노드 12대를 한 번에 다운시키도록 하였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기존 서버의 경우 P95 레이턴시 기준으로 500에서 1000ms 이상의 스파이크가 발생하였고 일부 애플리케이션의 경우 CPU가 아주 불안정해지고 마이너 GC 및 풀 GC 등이 심하게 발생하였습니다. 커스터마이제이션을 적용한 서버의 경우 P95 레이턴시 기준으로 100ms 미만의 스파이크가 발생하였고 마이너 GC 타임이 많이 증가하였지만 별다른 에러 없이 빠르게 회복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문제로는 캐시 클러스터가 크다 보니 각 노드별로 받는 트래픽 양에서 불균형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아래 대시보드와 같이 노드별 트래픽 처리량의 차이가 5배에서 10배 정도 나는 경우도 있었고 트래픽이 차이 나는 만큼 CPU 사용률도 노드별로 많이 차이가 존재하였습니다. 이런 문제로 인해 캐시 클러스터의 크기를 정해야 할 경우 트래픽을 가장 많이 받는 노드 기준으로 크기를 산정해야 됐고 그로 인해 불필요하게 더 큰 클러스터가 필요했습니다. 이런 불균형의 원인은 캐시 클라이언트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던 캐시 클라이언트의 경우 최초 커넥션을 연결할 때 각 샤드별로 가장 빠른 응답 속도를 주는 노드를 선택하고 그 노드에 통신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커넥션 모드를 조정하여 최초 커넥션 때 정해지는 고정된 노드가 아닌 리퀘스트 C마다 랜덤으로 노드를 선택하게 하고 모든 노드의 트래픽이 균형적으로 분산되도록 처리하였습니다. 테스트 적용 결과를 보시면 적용 전에는 트래픽이 각 노드별로 많이 차이 나던 것이 적용 후 균형적으로 처리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적으로 노드를 정하여 처리하는 경우 약간의 CPU 사용률의 증가를 느낄 수 있었지만 이것보다는 클러스터 전체의 트래픽 균형과 안정성이 더 중요했습니다. 캐시 클러스터의 크기를 정하는 경우에도 낭비 없이
적정한 크기의 캐시 클러스터를 만들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사용자의 유입은 항상 반길 일이지만 서버의 처리 용량을 넘어서는 트래픽이 들어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서버 개발자분들은 아마 한 번씩은 아찔한 경험을 느껴보셨을 것 같은데 쿠팡에서도 이러한 이벤트들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크게 두 가지를 들어보면 먼저 2019년부터 제공한 디지털 기기에 대한 사전 예약 이벤트를 꼽을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신규 휴대폰 모델 사전 예약 행사가 서버 개발자들에게는 가장 악명 높았던 것 같습니다. 보통 이벤트 시작 전 30분 전부터 급격한 사용자 유입이 시작되어서 1일 피크타임 트래픽의 5배 이상이 기본적으로 몰리는 것 같고 오토 스케일링이 트래픽 증가 수치를 못 따라가는 현상을 자주 목격하였습니다. 그래도 이런 사전 예약 이벤트는 미리 언제 하는지 날짜가 정해지고 서버 대수를 늘려놓는 처리를 할 수 있었지만 예상하지 못한 트래픽이 몰려올 때도 있었는데요. 코로나19가 시작되고 난 후 이런 예상하지 못한 트래픽 급증 현상이 자주 발생했습니다. 후에 분석을 통해서 이 트래픽 급증 현상이 마스크 상품들이 재고가 들어올 때 발생한다는 것을 알았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원인을 정확히 모르는 상황에서 하루에도 몇 번씩 서버 알람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트래픽 대비 적정 서버 용량의 3배 정도를 항상 띄워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트래픽 급증 현상이 발생했던 초기에는 정확한 원인을 알지 못했습니다. 정확한 원인을 알기 위해 저희 쪽으로 들어오는 리퀘스트들을 메시지 큐에 쌓고 분 단위로 사용자 및 상품 정보를 맵리듀스 처리하여 분석하였습니다. 분석 결과 특정 사용자, 특정 상품에 대한 트래픽이 전체 트래픽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로컬 캐시 레이어를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로컬 캐시 레이어를 추가하면 성능 면에서 이점을 얻을 수 있지만 반대로 나빠지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바로 인밸리데이션과 GC 문제인데요. 로컬 캐시에 대한 인밸리데이션을 따로 처리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캐시 유지 기간을 1분 내로 제한하였고 실시간 데이터가 아닌 이벤츄얼리 컨시스턴시가 가능한 데이터에만 적용하였습니다. GC 횟수나 소요 시간도 많이 증가하였는데 이를 줄이기 위해 DTO 형태가 아닌 바이트 어레이 형태로 데이터를 저장하고 시리얼라이제이션 비용은 더 들더라도 GC 비용을 많이 감소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평소에는 로컬 캐시에서 처리되는 녹색 부분이 전체 트래픽의 35% 정도를 차지하는데 트래픽이 급격히 유입되는 특정 시점에는 전체 트래픽의 최대 70%까지 차지하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버를 좀 더 로버스트하게 만들기 위해서 서버 구조도 개선하였는데 기존에는 콜마다 스레드를 사용하는 블락킹 IO 기반 애플리케이션이었는데 이를 논 블락킹 IO 기반 리액티브 애플리케이션 구조로 개선하였습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데이터 스토리지와 캐시들이 모두 논 블락킹 IO를 지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변경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2배 이상의 CPU 사용률을 감소시킬 수 있었습니다. 또한 논블락킹 IO 기반 애플리케이션의 경우 NIO 스레드들이 엔드포인트마다 각각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서로 공유 가능한 NIO 스레드들은 공유하여 사용하여 CPU 오버헤드를 최대한 줄여서 사용하였습니다. 이러한 크고 작은 어려움을 처리하기 위해 앞에 설명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아 해결하였고 지금도 디맨드 엑설런스를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